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입니다. 동해석 완전 정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드 해석과 관련된 기초 이론으로 자유진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유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초 지식 및 용어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진동은 물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어떤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유동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동은 일반적으로 일자유도의 스프링 질량계를 이용해 설명됩니다. 우리도 NFX, 메시프리 등의 CAE 툴에서 복잡한 구조물의 진동을 표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이미지와 같은 간단한 진동부터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차근차근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자유도는 한 요소가 움직일 수 있는 좌표의 개수로 정의됩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점이 움직일 수 있는 좌표는 컴퓨터에서 X, Y, G라는 세 개의 축으로 표현됩니다. 이 세 개의 축에 대한 운동은 각각 직선 방향과 회전 방향으로 나뉘고 X, Y, G축 방향에 대한 세 개의 직선 운동과 각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세 개의 회전 운동으로 구분돼요. 한 질량은 총 6개의 자유도를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의 개수에 따라 진동이 발생하는 시스템은 단자유도계와 다자유도계로 구분됩니다. 단자유도와 다자유도는 시스템의 자유도가 한 개뿐인가, 여러 자유도가 존재하는가에 따라 구별됩니다. 해석에서는 구속 조건으로 이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질량 하나가 좌우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아래 앞뒤 방향 직선 운동과 3방향의 회전 운동은 없다고 가정하면 이 한 질량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단자유도계라고 말합니다. 질량이 한 개라고 하더라도 움직이는 방향이 좌우, 상하까지 가능하다면 이 자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두 개가 달려있고 각각이 좌우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이 시스템 역시 이자유도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질량 두 개가 각각의 두 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은 사자유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자유도를 가지는 시스템을 다자유도계라고 말하며 눈치채신 것과 같이 자유도 계수는 시스템에 속해 있는 질량과 각각의 질량이 움직일 수 있는 좌표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의 개수가 중요한 이유는 모드 해석을 통해 얻게 되는 고유 진동수의 개수가 시스템이 가지는 자유도의 개수만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왼쪽 그림의 봉 모델은 하나의 스프링으로 이상화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질량이 봉에 매달려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단자유도계로 이상화할 수 있는 것이며 위아래 방향으로의 봉의 자유진동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질량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거나 봉의 질량을 고려한다면 보이는 봉 모델은 단자유도계가 아닌 다자유도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실제 봉 모델의 진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이상화한 다자유도계로 표현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를 컴퓨터가 구해줄 것입니다. 실제 구조물은 모두 무한의 다자유도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실제 구조물을 요소망으로 나누어 유한계의 다자유도계로 표현합니다. 이때 우리가 만든 요소의 개수에 비례해서 자유도가 만들어지고 그 자유도 개수만큼 고유진동수가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고유진동수가 계산되는데 추후에 몇 개의 고유진동수를 알아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진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시스템 바깥에서 가해지는 외력의 존재 여부로 인해 자유진동과 강제진동으로 분류되며 자유진동은 질량에 가해지는 외부 하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구조물은 자유진동 상태에서 고유진동수에 맞춰 진동합니다. 강제진동은 외부의 하중이 구조물에 가해지는 경우를 말하며 외부 하중이 가해지는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로 구조물이 진동합니다. 이때 구조물의 감쇄에 따라 진동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먼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계에 대해 스프링으로 인한 복원력과 질량에 의한 관성력에 의해 자유롭게 진동하는 자유진동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스프링과 질량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일정한 변이의 외란을 가하게 되면 질량은 진폭을 유지하며 자유진동을 합니다. 오른쪽과 같은 단진자 운동 역시 일정한 진폭을 유지하며 자유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외란이 가해진 이후에 어떤 외력도 작용하지 않고 있지만 일정한 진동수와 진폭을 유지하며 진동합니다. 각 시스템이 자유진동하는 특정 진동수를 고유진동수라고 말합니다. 자유진동은 이와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스템에 가해지는 외부 하중에 의한 진동을 강제진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는 지진에 의해 건축물이 진동하는 현상과 자동차의 엔진으로 인해 차체가 진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강제 진동의 특징은 구조물의 진동이 외부 하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진동은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에 맞춰 진동했던 반면에 강제 진동은 외부 하중이 가해지는 진동수에 맞춰 시스템이 진동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의 자유진동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공진 때문입니다. 왼쪽의 타코마 현수교는 공진 때문에 붕괴하였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구조물의 진동 특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른쪽 영상을 통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외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공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가해지는 외부 하중의 진동수와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가 거의 일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공진이라는 현상은 시스템의 과도한 변형과 파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진 현상을 피하고자 설계 제품의 고유 진동수와 외력의 진동수가 일치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진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가해지는 외력의 진동수를 바꾸거나 제품의 고유 진동수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을 통해 이런 과정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스프링과 질량만으로 제작된 단자유도계의 자유진동은 물리적으로 그림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 질량체의 움직임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점을 찍어보면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인 함수 형태의 궤적을 보입니다. 감쇄가 존재하지 않고 물체는 스프링으로부터 복원력만을 받고 있으므로 시스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 무한히 진동합니다. 진동이란 이렇게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간의 에너지 교환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감쇄가 없는 단자유도계에 아무런 외란이 가해지지 않은 가만히 있는 상태를 유지할 때 정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적 평형 상태에서 진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외란이 필요한데 외란은 4가지 물리량이 될 수 있습니다.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중 하나라도 이 시스템에 가해지면 시스템은 진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크기 A만큼의 변이를 외란으로 가한 상태입니다. 외란이 가해진 시스템에 더 이상의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그림과 같이 진동합니다. 단자유도계의 고유주기에 따라 진동이 반복되며 정적 평형 상태에서 A라는 변이를 외란으로 가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진폭의 크기가 A입니다. 자유진동하는 시스템은 몇 가지의 고유한 물리량을 가지게 됩니다. 각각의 의미와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유주기는 진동이 1회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위치를 반복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진동에서 주기는 일반적으로 초 단위로 표현됩니다. 고유 진동수는 일정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를 말하며 고유 주파수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같은 의미인데 각각 한 번 반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위 시간당 반복된 횟수를 의미하므로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이런 진동수는 일반적으로 1초에 몇 번의 진동을 하는가에 대한 표현으로 헤르츠 단위로 표현됩니다. 주기가 긴 진동이라는 말과 진동수가 낮은 진동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천천히 떨리는 진동을 의미하며 주기가 짧은 진동이라는 말과 진동수가 높은 진동이라는 말은 빠르게 떨리는 진동을 의미합니다. 고유각 진동수는 각속도 각주파수라고도 불립니다. 그림과 같이 단자유도계의 운동을 원운동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질량계의 진폭과 같은 크기의 반지름으로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왼쪽에서 자유진동하는 스프링의 운동과 원운동을 함께 볼 때 둘의 위치가 같게 보일 수 있도록 회전하는 각속도를 우리는 고유각진동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움직인 각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초에 몇 라디안을 회전하였는가를 표현하는 라디안 퍼세크 단위가 사용됩니다. 진동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이며 진동수와 같은 의미로 각진동수가 높은 진동은 빠르게 떨리는 상태를 말하며 각진동수가 낮은 진동은 느리게 떨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유각진동수를 이용해 자유진동을 표현하는 이유는 복잡한 구조물의 자유진동을 모두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림과 같은 단자유도계의 자유진동은 고유한 진동 특성이 있으며 고유주기, 고유진동수, 고유각진동수를 가집니다. 단자유도계의 고유 특성은 수학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이해하는 것이 복잡한 모델의 진동 특성을 설계자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은 이처럼 표현됩니다.
우리는 자유진동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므로 감쇄와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수식은 아래와 같이 간단한 형태로 변합니다. 질량의 위치 U에 대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질량과 강성의 비를 오메가 n으로 표현하고 수식을 풀어보면 아래와 같이 질량의 위치 U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삼각함수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바로 코사인 내부의 항의 이 오메가 n입니다. 진폭 A와는 무관하게 이 시스템이 진동하는 주기, 진동수가 오메가 n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며 질량의 위치를 결정하는 오메가 n이 바로 앞서 설명한 고유각 진동수입니다. 고유각 진동수를 알면 고유진동수, 고유주기는 간단하게 계산되는데 고유각 진동수를 보면 스프링 질량계의 스프링 상수와 질량의 비율로 인해 결정됩니다. 스프링 상수 K와 질량이 각각 1000Nm/m와 10kg이라고 가정하면 왼쪽의 첫 수식과 같이 이 시스템의 고유각 진동수는 10라디안/s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고유각 진동수를 2파이로 나누어 1.59Hz라는 고유 진동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유진동 상태에서 1초에 1.59번 진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유 진동수의 역수를 취해 고유주기를 구해보면 0.63세크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진동은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0.63초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구조물 역시 이처럼 구조물의 강성과 질량으로 고유진동수, 고유주기, 고유각 진동수가 결정됩니다. 복잡한 구조물의 강성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구조물의 형상과 재료의 탄성 계수로 인해 결정되고 물체의 질량은 구조물의 부피와 질량 밀도의 곱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해석을 이용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구하고자 하는 모드 해석은 형상, 탄성 계수, 질량 밀도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모드 해석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고유진동수를 구하는 수식을 다시 보면 고유진동수는 시스템의 질량과 강성으로 결정됩니다. 구조물의 형상 수정이나 재료 변경을 통해 강성이 증가할 경우 고유진동수 역시 증가하고 강성이 감소할 때는 고유진동수 역시 낮아질 것입니다. 구조물의 재료 변경은 질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진동수는 낮아지고 질량이 감소할 때는 고유진동수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때 고유진동수를 결정하는 것은 강성과 질량의 비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유진동수를 조절하기 위해 재료를 바꾸거나 제품의 질량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모두 구조물의 강성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고 해석하고 계산해봐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수식에서 어떤 값을 결정하는 물리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품 설계 과정에서 각각의 물리량 조절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자유도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것과 같이 다자유도계의 고유진동수는 그 자유도 계수만큼 존재합니다. 그림과 같이 3자유도계는 3개의 고유한 진동 특성을 가지는데 각각 서로 다른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그 진동 모양이 다릅니다. 각각의 형상을 모드 형상이라고 말하며 순서대로 n차 모드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4자유도계는 4개의 모드를 가지며 그림과 같습니다. 5자유도계 역시 그림과 같이 5개의 모드를 가집니다. 순서대로 낮은 차수의 모드는 천천히 진동하는 낮은 고유진동수를 가지며 진폭이 크고 높은 차수의 모드는 높은 고유진동수를 가지며 진폭이 작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림과 같은 구조물을 제작해서 자유진동을 발생시키면 아마 우리 눈에는 1차 모드 형상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초고속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은 보이는 것과 같은 5개의 모드 형상을 섞은 형상의 자유진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드럼의 심벌이 자유진동하는 모습을 볼까요? 우리 눈에는 크게 흔들리는 한 운동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초고속 카메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큰 진동 속에 작은 진동이 함께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벌과 같이 실제 구조물은 무한한 수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수만큼의 모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심벌의 자유진동은 무한개의 모드 형상과 고유진동수가 모두 조합된 것입니다. 실제 구조물의 자유진동 특성은 그림과 같이 실험으로 측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 제품의 경우에는 왼쪽 사진과 같이 임팩트 해머를 이용해 구조물의 자유진동을 유발한 이후에 구조물의 떨림을 확인하며 오른쪽과 같이 우주선을 사람이 손으로 밀어 자유진동을 유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구조물의 자유진동은 모든 차수의 모두 형상과 고유진동수가 섞여 있는 결과로 출력됩니다. 우리가 설계한 구조물의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각의 고유진동수를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림과 같이 어떤 구조물의 자유진동 측정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 함수만으로 표현했던 단자유도계의 자유진동 그래프와는 다르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이 구조물의 차수별 고유진동수, 고유주기, 고유각진동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구조물을 이산화해서 다자유도계의 자유진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자유도계의 자유진동을 각 모드별로 분리하면 왼쪽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이 단순한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구조물의 복잡한 형태의 자유진동을 우리는 구조물을 적절히 이산화하여 유한계의 자유도로 표현하여 차수별 모드 형상과 고유진동수를 얻고 이들을 조합해 실제 구조물의 자유진동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한 이자유도계를 준비했습니다.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는 두 요소는 좌우만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각각이 스프링으로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자유진동시킨 결과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매스2의 진동은 한눈에 봐서는 고유진동수가 얼마인지, 고유주기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힘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원인이 이 시스템이 이자유도를 가지고 있어 두 개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에 따라 자유진동하고 각각의 모드 형상이 중첩되어 자유진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모드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모드 형상은 그림과 같이 두 질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매스2의 운동을 자세히 보면 1차 모드의 고유진동수인 2.83Hz에 맞춰 진폭이 약 0.04mm인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는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모드 형상은 그림과 같이 두 질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매스2의 운동을 자세히 보면 2차 모드의 고유진동수인 5.47Hz에 맞춰 진폭이 약 0.01mm인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는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1차 모드보다 고유진동수가 높아 빠르게 진동하지만 진폭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모드, 2차 모드의 결과를 합해서 중첩시키면 그림과 같이 붉은색의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렇게 얻은 결과가 앞서 확인했던 매스2의 자유진동 결과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자유도계의 자유진동은 각 모드의 결과를 중첩해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구조물의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진동을 자유진동이라고 말하며 공진은 구조물에 가해지는 외력의 진동수와 고유진동수가 일치하면 발생하는 현상이고 자유진동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공진이라는 현상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자유도계로 구성된 시스템의 자유진동은 여러 차수가 중첩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첩된 자유진동의 특성을 확인하기는 힘들어서 각 모드별 특성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각 차수의 고유진동수와 외력의 진동수가 일치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는데 고유진동수를 구하는 식은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의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설계자는 구조물의 강성과 질량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 고유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진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모든 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진동에 대해 최소한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므로 긴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유진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